전체 대회를 폐막하는 폐막식 공식 행사를 한 30분 정도 아마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부터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폐막식 그 진행을 맡은 또 이번 대회 부집행위원장 역할을 했던 고민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회를 하는 동안 연인원으로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에 특별히 또 이렇게 와주신 분과 관련해서 다 아시겠지만 소개를 드리면 백현 선생님은 첫날 와서 개막식 축사를 해줬고요. 오늘 세션에 참가를 하셨다가 없으니까 하겠지만 좀 연로하신 관계로 미리 귀가하신 것 같습니다. 백현 선생님 오늘 왔다 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소 전 전교조 위원장이시고 민주노총 위원장님을 역을 하셨던 이소 선생님 모셨고, 전 민주노총 직무대행을 하셨던 정의연 선생님도 오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나머지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정도로 해서 소개는 생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는 이 막스 코미날레의 공동대표단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수고스럽더라도 한꺼번에 좀 앞에 나오셔서 짤막하게나마 한 말씀씩 이렇게 하셨도 하겠는데요. 이 와중에 이때 아까 이소 선생님하고 정의연 선생님도 같이 좀 앞으로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대표단의 오세철 선생님, 김석임 선생님, 고정각기 선생님, 강래희 선생님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희연 선생님도 오늘 종합토론 이렇게 하셨어야 됐는데 많이 준비를 해오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말씀할 기회를 놓치셔서 이 기회에 연단에 좀 모시고 같이 짤막하게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한심. (10년) 전에 코미날레를 만들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공동대표였던 김진중 선생이 우리가 명을 달리했고, 또 홍문수 목사가 계셨는데 지금 거의 식물인간 상태를 병원에 몇 년째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 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끝나고 우리 정세 판단은 그 다음에 다시 한나라당이 잡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활동가 하여튼 막수주의자 하여튼 함께 조직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 10년 후에 보니까 그때 그 정신 있죠? 그때 그것이 모두 10년이 감사한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아까 그런 발언도 그래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다시 한번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막스 코미날레를 만들었던 그런 것으로 돌아가서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진중 선생하고 홍 목사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3일 동안 하여튼 꼬박 좀 참가를 했습니다. 사실 아까 여러 토론에서 나왔지만 다들 바쁩니다. 먹고 산다고 바쁘고 또 활동하는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계획대로 조금은 허겁지겁 하면서 뛰어다니는데 3일간 그래도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래 생각하고 배우고 또 고민하고 하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좀 싼 수업료를 내고 같이 참가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대단히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됐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진짜 현장에서 힘차게 또 치열하게 투쟁하는 우리 노동자 동지들이 이런 자리에서 함께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박스 꼬미날레로 이렇게 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런 주최 측에서는 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함께 좀 고민을 이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소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좌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허리 잘린 한반도에서 좌파이고 싶은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첫날 백 선생님하고 종합토론 같이 보고 오늘 왔는데, 오늘 온 건 전적으로 주최 측에서 전화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왔습니다. 다른 일하고 겹쳤는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잘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빈곤한 상상력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공감과 또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두 가지 사과 말씀 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의연 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어쩌다가 노동운동에 한켠에 서 있었고 책임까지 맡았던 사람으로 지금의 민주노총, 민주노조운동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상당한 부분의 책임이 저 같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너무 큰 부담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인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은 가만히 있는 것,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래서 아까 누가 말씀했습니다만 고령화 사회 얘기했는데, 젊은 분들이 또 새로운 생각으로 더 확장되고 이런 생각을 아주 치열하게 시작하면서 함께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정말 그냥 알게 모르게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교사 출신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참담하고 힘들고 그래서 작년 겨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모한 혁명을 시도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은 어떤 혁명적인 그런 게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봤던 건데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를 딛고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는 바라고, 실패한 사람으로 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고,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번에도 중요한 한 부분으로 대학의 비정규직 문제가 토론되고 상당히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체 교육 문제와 이런 우리가 나가야 될 근본적 방향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회, 나의 삶, 이런 것들이 좀 일치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제가 요즘 최박선 그렇고 김세윤 오수 선생님 다 강민 선생님 다 민교육 출신인데, 제가 지금 이제 현직 상임부장이어가지고 박스 고민할래 주변에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얼쩡거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참여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고령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 민교육도 그렇고 여러 조직들이 이제 이 콘텍스트의 어떤 전환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독재, 민주화, 이런 국면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일종의 민주화 이후 국면,
신자유적 세계화 국면에서 과거 급진적 조직들이 어떻게 세대를 뛰어넘어 자기재생산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막스 코미날레도 큰 틀에서 그런 도전이다. 모든 운동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직혁신 특위 만들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세대 간 어떤 전승의 문제같이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제 종합토론을 하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기 이제 진보 좌파 정치운동 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87년 이후 지금처럼 진보 좌파 세력이 진보 좌파 운동으로만 존재하고 진보 좌파 정치가 소멸해버린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2년 이후에 막스 코미날레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이것이 복원돼야 되고 진보 좌파 운동이 진보 좌파 정치에 의해서 엄호되고 풍부화되는 그런 국면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제가 가본 여러 섹션에서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맞는 거라는데, 막스주의의 이론적 실천적 혁신의 장, 이게 최소 공감대가 아니냐, 지금 막스 코미날레에서.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정록보 동맹 같은 새로운 담론적 명제가 나와 있고 그게 새로운 일종의 공통적 과제로 됐는데 그것이 이제 충분히 풍부화되고 실체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담론 수준으로서 우리가 공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후에 막스 코미날레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론적 실천적 혁신이 누적돼서 그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정학회입니다. 3일 동안 여기 계신 분들 참 열심히 참여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저도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요. 아까 조희연 선생님께서는 세대 간의 그 세대의 어떤 전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둘째 날 여기 대주제 빼고는 이 앞에 거의 남자분들만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저는 생물학적인 상황을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또 그 얘기를 해야 되는가 라는 스스로의 반문을 하게 되고 또 나는 여기 왜 와 있지? 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은 일단 제가 온 것은 분명히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제가 또는 페미니스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더 소통하고 확실하게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을 좀 더 많이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자본주의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은 곧 반가부장 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들리는 말들은 막스주의가 해체되나? 또는 아니 환원론 아니야? 왜 여기 와서 제가 환원론을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가부장 체제를 이야기하는 이유 그거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가부장 체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반가부장 체제를 좀 같이 해보자 하는 권유와 제안과 또 공유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가부장 체제라는 것은 그 안에 반자본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말씀하시는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사회주의. 자, 반자본주의는 괄호 열고 사회주의. 같이 동의하고 같이 합의했는가?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인식의 전환, 제가 말한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열자, 우리 서로 열자. 저한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맡고 있는, 제가 스스로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들을 볼 때, 이건 아니지 않아? 그래도 함께 해봐야 될 그룹으로 생각하고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닐까? 그만큼 한국 사회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심각하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건 아닙니다.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윤창준과 박근혜를 놓고
그 좌파 정치 또는 그 박근혜를 놀릴 수 있는 어떤 그걸로 삼는다거나, 그러니까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다. 실제로 그냥 그 생산과 노동과 가치와 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산 성희롱 사건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승리하는 투쟁이 됐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가. 근데 그걸 산재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과 성희롱이 연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성추행은 성추행일 뿐이야. 엉덩이 한번 만진 것 뿐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제 역할이 아마 이런 얘기를 여기 와서 하는 것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가부장 체제. 사실은 다음 막스 고민할래에서는 훨씬 더 가부장 체제가 좀 회자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가부장 체제. 그래, 우리 같이 한번 싸워보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방어적이지 않고 왜 환원론적으로 가느냐? 왜 자본주의를 얘기하지 않지? 왜 반자본주의만 얘기하고 사회주의 얘기하면 끝일 텐데 이미 얘기했는데 아까 남고양 선생님 얘기하시듯이 이미 다 했다. 사실은 여성하고 강정마을 그 강정 쌍차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노동운동이 노동조합주의에 빠져서 사실은 조직에 빠져서 실제로 정말 어떤 노동을 해야 되는지 또는 노동자가 누구인지 여성이 어떻게 노동을 하고 있는지 이 땅에서 또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노동하고 있는지 이 얘기하지 않으면서 자노동자 계급에 작업장에 노동자만 놓고 이야기하는 현실을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봤거든요. 그래서 2년 뒤에는 좀 다르게 노동자가 누구인지 다른 노동자들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막스 아저씨 밑에서 얘기하더라도 그 많은 여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정록보라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제안한 이유는 이런 반자본주의, 반가부장 체제 이것을 함께 해보자는 의미에서 적록보라를 얘기했고 적 안에 녹 있고 적 안에 보라 있고 보라 안에 녹 있고 적 있고 다 있습니다. 페미니즘 안에도 막스주의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운동과 실천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2년 뒤에 다시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대입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약간 제가 볼 땐 좀 우울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그 6회 공날래를 치는 걸 보면서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 그걸 느낍니다. 우선 과거에 비하면 지금 현재까지 앉아 계신 분들 수도 많고 옛날보다는 세월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아까 고령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고령화 물 있죠. 그건 이제 건강한 늙은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 동시에 새로운 물도 많이 나갔다. 그래서 나갔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사실 107명이나 발표를 하셨어요. 그 107명인데 그 다음에 또 토론다가 잡치면 이게 수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당한 그 힘이 있는 거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아마 이 막스 고문할래가 없으면 이 현재 한국 넓은 입의 좌파 진영 안에서 일종의 이제 그 교도보는 아니지만 최소한 말해서 배수진은 된다. 배수진인데 이게 상당히 좀 다음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사실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화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국민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기서 첫 출발을 하는 이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고갑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록보 저는 녹보적이라고 보고 싶은데 녹보적 그 연대가 잘 돼가지고 이제 이론 진영에서 이런 금부터 보이는 이분부터 보이는 그런 좋은 그 분위기가 실천과 그 다음에 이 현장과 운동과 정치가 다 더 힘이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강혜일 대표 바로 제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가지고 네, 2003년쯤부터 10년 전에 막스코미날 제1회 막스코미날 행사를 했을 때는 그 당시 시적 분위기라든지 우리 사회 전반의 이데올로기적 분위기랄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탈막스주의적 분위기가 이렇게 지배적일 때였습니다. 그때 그 제1회 막스코미날 시작할 때는 이런 탈막스주의적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다고 죽을 수 있느냐 목소리를 내자 해서 최대한 힘을 모아서 해보자 해서 한 것이 2003년 제1회 막스코미날이었던 저희 우리 김정민 선생도 그때 참여해가지고 마침 이야기할 때 그때 마침 막 우리 오는 눈보라가 치는 날이라서 술 진득 먹고 눈보라를 맞으면서 상당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6회 막스코미날을 개최한 이 시점은 저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 속에 이들의 분위기 속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싸이 음악 같은 이런 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가장 들게 서두주자의 음악 같은 좀 느낌을 주는데 최근에 조용필의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용필의 기한 이런 상당히 기한 옛날에 그 가왕의 새로운 기한이고 또 이효리가 또 기한한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막스의 기한 시대로 갔습니다. 물론 지금 또 기한하는 막스주의는 구례의 막스주의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구례의 그럴 때는 오히려 탈막스주의적 그런 공격이 막스주의를 쇄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고 이제는 새로운 쇄신된 막스주의 분석의 시대가 왔고 오늘 이번 이 제6회 고민날에는 바로 또한 쇄신된 막스주의의 첫 출발을 알리는 상당히 기분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스의 분석의 교환뿐만 아니고 새로운 쇄신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위기 시대인데 위기라는 것은 기존의 모든 근이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진보 좌파 운동이 허물어진 것을 자꾸 한탄하지 마시고 진보 좌파 운동만 허물어진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허물어졌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도 허물어졌고 민주노동 중심의 운동도 아주 위기에 처했고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근이 있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기존의 모든 것도 허물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건설 말고는 뭐 할 게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건설할 수 있는 이 시점 새로운 쇄신된 모습으로 진보좌파 운동이 다시 벅차게 일어나는 쇄신된 막스주의와 대중운동의 결합 쇄신된 막스주의와 진보정치 운동의 새로운 결합이 시작되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식 종합 토론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순서로는 이번 대회 3일째 전체 진행에 관련된 총괄 보고를 본대회 집행위원장이신 정성희 선생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사실 6회 대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6회 대회가 성립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우려 속에서 정성희 선생님이 집행위원장으로 나서셔가지고 오늘 지금 이런 대회를 성공리에 좀 마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총무팀으로 활동했던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변혜진 선생님, 박현상 선생님, 그다음에 하태규 선생님, 그다음에 또 오늘까지 자원봉사 활동을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해서 어떤 커다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지금도 일이 바빠서 여기 안 들어오겠는데 박수 소리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성민 선생님 모시고 총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고민대표 부시장 위원장님 또 말씀하셔서 과분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뭐 아주 제가 할 수 있는 뭐 자그마한 뭐 그런 뭐 노력이라고 할까 그것밖에 한 건 없고요. 하나 좀 제가 크게 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어제 우리 두 번째 그 전체회의 이제 그게 진행될 때 한번 사진을 이쪽 앞에서 한번 딱 찍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정갑 선생님께서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길 이번 막 스쿠날레로 뭐 정덕보라 연대라든가 아니면 뭐 페미니즘 그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 이전하고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어제 이제 우리 고정갑 선생님 발표를 하셨고 또 어제 참석자 정말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컬러풀했습니다. 여성 아마도 제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그 참석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여기 정말 컬러풀한 여성분들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시지만 어제는 정말 달랐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우리 막스코메랄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정말 그 어떤 하나의 발판이라고 할까 전기 이런 게 마련 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뭐 제가 이야기 좀 뭐 길게 될 건 없고요. 우리 이번 그 대회 그 취지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전임 그 상임대표 지금 공동대표님들께서 그리고 이수호 선생님, 정의원 선생님 그리고 우리 조희연 선생님 전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뭐 제 실무 일을 뭐 대신 그 총괄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6회 막스코메랄레 대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세계 자본주의 위기와 그 좌파에 대한 이 슬로건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 5월 10일, 11일, 12일, 오늘까지 3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회의 목표는 우리 대회 개최사에 적혀 있듯이 다양한 진보자파들 상호 간의 소통과 외연의 확대를 통해서 반자본주의, 탈자본주의 정치의 부활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가 상당히 거창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그건 좀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고요. 마지막 대회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초해서 이번 대회가 성공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진보자파가 바닥을 치고 다시 이제 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적어도 아마도 이제 아까 우리 공동대표님 그 말씀에 따르면 앞부분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오랫동안 참석해 주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참석자 수라든가 이미 100분이 넘은 것이고 토론자까지 합치면 한 130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공동대표님들께서 2년 뒤에 이제 다시 만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제 저희가 굉장히 업돼서 너무 여기 꽉 차고 또 정말 구성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아싸리 그냥 매년 하자. 여러분들 정말 저기 반대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대다수가 찬성하시는 걸로 해서 물론 여기에서는 제가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막스코메랄레 규약에 따르면 또 정기총회에서 이걸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 마지막 폐막식 때 어쨌든 제가 지금 약간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음번 정기총회 때 오버하는 거는 한번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회의가 3일간 전부 참여자 수는 아까 우리 총무팀들의 계산에 따르면 전부 참석하신 분들이 한 6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전체회의에만 3일간 3번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분과회의에는 전부 32개의 분과회의가 열렸는데요. 32개의 분과회의에 800여 분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연 인원으로 보면 1,4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아마도 참석자 수에서 보면 이거는 처음 창립 때
그건 기록은 깨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립 때, 1회 대회 때 이제 버금가는 이러한 그 참석자 수에서는 그런 뭐 기록을 세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에서 보시듯이 이번 그 대회는 정말 그 막스주의 이론과 정치에서 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그 참석을 하셔서 또 이제 발표도 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들로 보면 뭐 아주 정말 그 다양한 그 주제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그 단지 뭐 페미니즘, 정력보라 이것뿐만 아니라 뭐 생태주의 문제, 그 다음에 뭐 협동조합, 뭐 시리자, 마크스의 뭐 가치론의 확장, 혹은 뭐 인지자본주의, 우리나라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그 과제와 방향, 정말 그 다양한 그 주제들이 그 지난 3일간 그 토론이 되었습니다. 요번 그 대회에서는 목적의식적으로 이제 막스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고정각희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스주의와 생태주의, 그리고 페미니즘의 연대, 그리고 나아가서는 급진 좌파 혹은 뭐 혁명 좌파와 개혁주의 간의 그 대화, 이것을 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그 전체 회의가 짜여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2년 동안 그 준비를 한 과정에서 이 목표를 그 실현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여러 이 진보 좌파 연구자 그리고 활동가 혹은 대중단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단체로 보면 지난 5회 대회 여태까지 주관단체가 20개 단체였는데 이번에 주관단체가 32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뭐 이건 좀 열거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이번에 우리 주관단체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그 다음에 여성문화이론연구소, 그 다음에 한국사회경제학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토론 사회복지와 노동,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급진민주주의 데모스, 노동해방 실천연대,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노동자연대 다함께, 노동자연대 다함께는 그 지난 사회대회까지는 그 참석을 했다가 5회 대회 때 그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결합을 했고요. 에너지 정의운동, 이런 주요 진보적인 그 대중운동 조직, 연구자 단체, 그리고 급진좌파 정치 조직들이 그 새로 합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번 그 대회는 정말 굉장한 다양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뭐 이게 어느 정도 그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 이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게 성황리에 열려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밖에 이제 부스도 이제 많이 차리고, 그래서 이제 각 또 주관단체 혹은 관련 후원단체에서 여러 책들도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나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이 책 판매가 굉장히 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진보 운동에 좀 발전의 어떤 조짐을 이제 보여주는 게 성스러운 조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총 230여 권의 진보 서적이 판매되었고, 저희가 판매한 자료집, 그리고 이제 단행본으로 준비한 세계 자본주의 위기와 좌파에 대한 1000여 권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행사가 정말 무료로, 여러분들 물론 자료집은 우리가 유료로 판매를 했지만 참석 자체는 우리가 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참가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주관단체, 32개 주관단체하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새로 개인 집행위원으로 또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조직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의 든든한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총 32개 주관단체 후원하고, 그래서 130여 명의 개인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면에서도 보면 총 회비 수입이 2,200만 원 이렇게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1회 대회하고 비교를 하면 그것보다는 아마 미치지 못하지만 역대 그 어느 대회 때보다 회비가 많이 회비 수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지난 대회까지는 이게 목표치에 미달하면 우리 상임 대표님들 그리고 집행위원장이라든가 해서 개인 기부를 이제 거의 100, 심지어는 300 이렇게 기부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최갑수 상임 대표님께서 무려 이제 100만 원. 사실 상임 대표님께서는 재정 면에서 이번에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미리 이제 기부를 해주셨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정 면에서도 실패하지는 않은 이런 대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여러분들 모두 이 지지와 후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 대회 감사드릴 분이 정말 많고요. 우리 아까 국민택 부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총무팀, 신무팀 여러분들, 신무팀 그건 제가 잠깐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무팀 분들이 대부분 제가 지금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의 연구원들이고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학생들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지난 연말부터 오늘 대회에 이르기까지 정말 자기 시간 엄청나게 공부할 시간 뺏기면서 여기 일에 몰두를 하셨습니다. 조직과 재정 사업에. 그래서 어느 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원래 논문을 써서 지난번에 학위를 받았어야 되는데 학위 받는 것까지 한 학기 연결될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것. 그 점은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늦은 시간까지 이런 멋진 공간을 빌려주십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강대 학교 관계자 그리고 지금 마침 다른 일로 참석을 하지 못하셨는데 이 공간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신 서강대 정치학과 그리고 공동대표님이시기도 한 손원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그리고 또 이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정말 의미 있게 꾸며주신 문화인데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 정도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기왕 한 김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번 대회를 차면서 아까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것은 좀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좌파의 이런 외연을 좀 넓히자. 그래서 여러 이제 우리가 주관단체라든가 아니면 집행위원 이렇게 좀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션의 이제 특징을 보면 사실 전까지는 이제 주관단체 중심으로 해서 세션을 이제 불러갔거든요. 이번에는 그거 말고 이제 기획 세션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가서 이게 사실은 또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대회의 어떤 폭기라고 할까? 그리고 다양성 이거를 넓혀주는 이런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주관단체 쪽에서 사실은 더 많이 이제 받쳐주면 좋은데 아까 우리 김세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이게 다 무너져 있어서 지금 주관단체 자체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저희가 좀 위로부터 좀 많이 위로부터 한다는 얘기가 명령 하달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삼고초려 애걸복걸 하는 식으로 이제 여러 단체들 그리고 개인분들께 좀 부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회가 이거는 정말 자발적인 재능 기부를 통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 발표를 하시고 아무런 발표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보면 또 자료집이라든가 이거 구입하기 위해서 돈까지 내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게 정말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건 아까 우리 정의연 위원장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막스크날레는 이거는 연구자들 모임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운동 활동가 이쪽에서 좀 혹은 대중운동 조직이 이제 같이 하기는 좀 이게 맞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사회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 교수 노조라든가 지금 또 교수 노조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또 이제 정치적인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우리가 어느 이제 예를 들어서 진보
학계가 보면 굉장히 많이 좀 고수화됐다라고 할까요? 이제 그게 지난 80년이에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단체라고 제가 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경우에 같이 하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거는 저 학술을 연구를 하는데 막스코넬레는 이거 무슨 공산주의 이거 하는 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다. 그 단체가 지금 외부적으로는 대단히 그 진보적인 학회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을 한다든가 또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까 이 막스코넬레는 이거는 오스독스가 아니고 무슨 네오막스주의고 무슨 문화막스주의니까 이거는 같이 할 수 없다. 우리는 진짜 정통막스주의 이걸 해야 되는데 같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또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또 요청을 하니까 이거는 막스코넬은 너무 이게 저 좌파적이고 너무 저기 막스주의적이고 이쪽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이런 쪽을 포괄하지 않는다. 그 개혁주의에 대해서 너무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래서 같이 할 수 없다. 자, 이게 그래서 저 오늘 이번에 저기 그 분과회 중에 무슨 협동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그 좀 하면서 하나 좀 제가 뭐 애로사항이었던 게 우리나라 진보자가 정말 협동이라고 할까? 혹은 뭐 레닌이 이제 이야기하는 뭐 공동전선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이제 그 말만 뭐 공동전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진정으로 이제 공동전선하고 협동하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 우리 이원재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게 무슨 자본주의 뭐 경쟁 논리,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뭐 정파적 논리라고 해야 될지 이제 그게 혹은 뭐 그냥 어떤 그게 너무 좀 심한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거기 아까 우리 김세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은 우리 조영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보 좌파가 좀 무너지고 이제 그게 또 앞으로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다시 좀 재건되려고 하려면 이 부분은 정말 좀 우리가 다시 좀 자세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야지만 저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에 대해서 상당히 뭐 비판적인 관점도 많았습니다만 이번 그 주제 중에 뭐 시리자 유럽에서 급진좌파의 부상에 대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시리자 경우에 여러 가지 한계도 있겠지만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급진좌파 여러 이제 다양한 관례들의 막스주의, 공산주의 이런 분들이 같이 협동을 했거든요. 공동전선을 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뭐 꼭 시리자 효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데서도 좀 약간 도움도 받고 해야지 이제 우리가 아마도 이제 다음번 내년이 될지 2년 뒤가 될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